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죠. 시스템 사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여정의 안내자는 바로 도넬라 H. 매도우스라는 분인데요. 선구적인 환경과학자이자 시스템 사상가시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매도우스의 생애, 그리고 특히 그 유명한 책, 시스템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이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왔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럼요.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매도우스가 제시한 시스템 사고의 핵심 원리들, 이게 왜 지금도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넬라 매도우스, 이분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가요? 네, 1941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아쉽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의 환경과학자이자 교육자 또 작가였습니다. 아, 성장의 한계라는 책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1972년에 그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군요. 하버드에서 생물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MIT에서는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시스템 모델링을 연구하셨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메가더 펠로우십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상도 받으셨습니다. 정말 시스템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 선구자시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분의 핵심 유산이 바로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이 책이군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집합체요. 네.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 뭐 사람이나 나무, 기계 같은 거요. 네. 둘째는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 즉 상호 연결성이에요. 정보가 흐르거나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아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데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통해 그 목적을 추론할 수 있어요. 뭐 성장하려는 건지 안정을 유지하려는 건지 같은 거죠. 요소, 상호 연결성, 목적. 이 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부분을 봐서는 절대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게 시스템 사고의 기본 전제예요. 그럼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재고와 흐름입니다. 스톡 앤 플로우라고 하죠. 재고와 흐름이요. 네, 시스템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양, 이걸 재고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욕조에 담긴 물 같은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재고의 양을 변화시키는 속도, 이게 흐름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속도 같은 거요. 재고는 쌓인 양, 흐름은 변화 속도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에는 종종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요? 네, 수도꼭지를 틀어도 욕조가 바로 차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원인이 있어도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꼭 이해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즉각적인 반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놓치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개념은 피드백 루프예요. 피드백 루프?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를 계속 증폭시키는 강화 루프예요. 강화 루프? 예를 들면 복리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에 또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아, 네네. 아니면 소문 같은 것도 그렇겠네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 게 강화 루프고요. 반대로 시스템을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는 균형 루프도 있어요. 균형 루프요? 네, 이건 목표 상태를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설정 온도에서 벗어나면 작동해서 다시 맞추는 거요. 그렇죠. 우리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균형 루프 덕분이고요. 와, 이 강화 루프랑 균형 루프가 막 얽혀서 시스템이 복잡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우스가 강조한 것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레버리지 포인트예요. 레버리지 포인트요. 지렛대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시스템에 작은 힘을 가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 바로 그 지렛대 지점을 말하는 거죠. 매도우스는 이걸 12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어요. 12가지나요? 와,
그중에서 그럼 가장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는 뭔가요? 보통 생각하는 뭐 예산 투입이나 규제 강화 이런 건가요? 그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메도우스에 따르면요.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숫자를 조정하는 건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약한 방법 중 하나예요. 12위 정도. 네, 제일 약하다고요? 의외네요. 그렇죠. 오히려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거나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규칙이나 정보의 흐름이요. 네. 그리고 더 강력한 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의 틀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거래요. 이게 2위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2위라고요? 그럼 1위는 뭔가요? 가장 강력한 1위는요. 특정 패러다임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예요. 어떤 생각의 틀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 그걸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포인트로 봤어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자원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틀,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니. 네. 바로 이 지점이 시스템 사고가 중요한 이유예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에 아주 실질적인 통찰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든 경제 위기든 아니면 회사 내의 어떤 문제든 그 근본 원인이 개별 요소보다는 시스템 전체 구조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 사고는 공유제 비극 아시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쫓다가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네, 알죠. 그런 거나 아니면 부담 전가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다 보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 능력을 잃게 되는 현상 같은 흔한 시스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줘요. 구조를 보게 하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진짜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는 거죠. 괜히 컴퓨터 과학자들이나 케이트 레이워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메도우스를 시스템 사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도넬라 메도우스와 함께 시스템 사고의 기본 원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세상을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상호 연결성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과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그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이 책이 한국어판으로는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메도우스는 시스템 변화의 가장 강력한 지점 중 하나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았잖아요. 네, 그게 2위였죠.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정관념이나 패러다임 중에 시스템 전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해 볼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